네, 믿어도 되는 채널 과학과 사람들의 영화 리뷰 뭐라고 해야 되지? 영화 리뷰. 예. 영화 리뷰. 네. 네. 저희가 지금 이 팬데믹 시즌이어가지고 네. 여러분들한테 극장 가라고 말씀드리기도 조금 뭐하고 네. 이게 좀 어려운 상황인데.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안 가라고 할 수도 없고. 네, 근데 가라고 하면 뭔가 좀 이 현세태에 안 맞고. 네. 그렇다고 안 가라고 하는데 영화를 보는 게 불법은 또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극장은 일단 막혀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네. 그에다 지금 극장도 오늘... 예매가 이렇게 옆자리 예매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네, 그렇죠. 이게 약간 체스판처럼 이런 식으로.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 테넷이라는 영화가 나왔죠. 저희가 사실 이 영화가 나올 거라는 거는 뭐 작년에 이런 어떤 코로나 사태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네.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이 영화와 함께 어떤 심지어 주요 그 등장인물 하나가 배우가 실제로 코로나 확진을 받으시기도 했지요. 그런가요? 그래요? 피터슨? 네, 제 배우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뱀파이어. 맞아, 뱀파이어. 네. 거의 뭐 트와일라이트에서 뱀파이어. 예. 그분. 그렇군요. 그분 그 배트맨으로 전직하셨다가 네네. 뱀파이어에서 배트맨으로 전직하셨다가. 그러니까 실존 인물로 되게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사실 되게 기대하고 있었던 영화인데 왜냐하면 이 영화가 나오면 사람들이 다 이제 엔트로피에 대해서 구름같이 몰려들어서 궁금해하며 많은 물리학자들에게 강의를 부탁하고 네, 그렇죠. 저희의 팟캐스트와 유튜브가 어떤 인기로 폭발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제2의 인터스텔라 특수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것을 이제 누리리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었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손승훈 교수님하고 같이 만들었던 예고편만 보고 만들었던 테넷 물리학자와 함께 예고편 보기인가? 그게 지금 저희가 한 15만 정도 봐서 매우 괜찮은 네, 성적을 거뒀습니다. 역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다. 네. 영화의 어떤 호불호를 떠나서 이분이 자꾸 킵손 선생님과 함께 영화를 찍어주는 것이 이제 어떤 과학 커뮤니케이션계에는 큰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다들 보셨죠, 영화? 네. 예, 보고 네. 왔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상당히 만족스러웠어요. 예,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떤 과학적인 사실에 너무 빠지지 않고 네. 전체적인 느낌을 보려고 했고요. 아. 음악이 정말 좋더라고요. 음악이 어느 참 순간에선가 특이하죠. 가슴을 그냥 콱 울리는 그런 느낌 받고. 네. 예. 음향에 대해서는 비판을 좀 받았지만 음. 음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팀장님 어떠셨어요?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일단 진짜 뭐랄까 되게 엔터테인먼트로서의 어떤 그러니까 오락 영화로서의 퀄리티가 상당히 뛰어나다. 네. 그러니까 정말 매 순간 굉장히 즐겁게 봤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는 사실 일단 영화를 보고 이 방송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네, 저희가 네, 이 방송은 또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하겠다는 방송이기 때문에 머릿속이 사실 굉장히 복잡했어요. 영화를 보면서. 그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는 지금 과학적인 거 아닌가, 온갖 포인트를 막 생각하느라고 되게 복잡하게 봐서 네. 한번 다시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네. N차 관람은 아직 안 하셨고요. 네, 아직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어떠셨습니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이걸로 아카데미는 못 받겠구나 이런 생각은 좀 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근데 사실 올해 너무 나온 영화가 없어서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건 또 그렇다. 그 변수를 생각을 못했지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메멘토부터 이 테넷까지 이어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작품들은 감독이라는 직업에 관한 영화예요. 지난번에도 그 예, 말씀하셨었죠. 메멘토, 그러니까 인셉션이 아주 대표적이고 아주 노골적인 거였고, 그리고 메멘토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간 뒤섞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드라마나 영화 촬영 현장 따라다니면 그 영화나 드라마가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면 촬영을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야 이거 지금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멍 때리면서 따라다니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따라다니다 보면 줄거리가 지금 이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어디선가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시나리오에 적용시킨 게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좀 이제 좀 식상하지 않나. 이게 가장
그 시너지가 나고 신선했던 게 그 인셉션까지인데 인셉션 때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계속 이분이 집착을 하고 그, 있는 그 주제에. 굴레에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사실 저는 뭐 일단 좋은 점과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네. 그게 너무 잘 찍은 장면들이 많죠. 맞아요. 그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액션씬 같은 거나 그 특히 연기 연출 같은 거나 어떤 액션 연출 같은 게 너무 훌륭해서 와, 이건 정말 어떻게 찍었을까? 무슨 편집증이 사람이 걸리면 이런 장면을 만들어야 되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약간 좀 왜 그런 얘기 간간히 할 때인데 진짜 어떤 왜 그런 나사를 왜 끝까지 꽉 조인 작품을 봤을 때의 어떤 쾌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느끼게 하는 장면들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상적이었던 음악이 되게 많았죠. 사실 원래 이제 음악은 주로 이제 한스 짐머랑 같이 작업을 많이 했는데 이 작업은 같이 다른 음악 감독이랑 진짜요? 작업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결과가 되게 좋았고 그리고 약간 아쉬웠던 거는 스토리의 힘에 비해서 캐릭터가 부각이 좀 덜 된 느낌. 특히 주인공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주인공이 뭘 원하고 뭐를 뭐랄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욕망이나 뭐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고 감정이 뭔지 이런 거가 전체 구조 안에서 그냥 너무 숨겨져 있는 느낌 같은 게 조금 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영화를 보면서 특히 저 덩케르크도 엄청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걸 보면서 이건 이 감독 아니면 도대체 누가 찍을 수 있나 이런 그 스피파이어의 질감을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감독이 누가 있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작품과는 좀 약간 다른 사람 찍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뭐 하셔도 돼요. 뭐 크리스토퍼 놀란의 감독의 팬에게 욕 먹는 거는 네네. 기자님이시겠죠. 근데 제가 얼마나 팬인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팬인지 아시잖아요. 글쎄요. 그래요? 모르시나요? 팬이라면 이런 말은 안 하겠죠. 그래서 먼저 일단은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제 엔트로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예고편 보고 그 물리학자와 이야기하기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이 시간이 흐르는 것이다. 라는 것처럼 이제 그러고 엔트로피가 역전이 되면 감소하면 시간이 거꾸로 간다.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이제 그렇죠. 묘사를 했는데 엔트로피 증가가 곧 어떤 시간의 흐름과 마치 동기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과연 시간이 거꾸로 간다고 해서 엔트로피가 감소하는지는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 지난번 그 예고편에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면 시간이 흐른다. 얘 대우명제도 사실인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시간이 거꾸로 간다면 어떤 게 대우명제죠? 시간이 반대로 가면 엔트로피도 역전된다. 뭐 이런 것도 맞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때 질문하신 분 질문을 보고 저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생각했는데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께서 하셨던 질문이 시간이 흐르면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를 참인 명제라고 한다면은 역이 대우가 있죠. 수학에서 역이 대우가 있는데 그것의 대우 명제인 엔트로피가 감소하면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혹은 흐르지 않는다가 참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럴 듯한데요. 네. 또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맞을까요? 그러니까 아닌 것 그게 같기도 사실 하고.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진짜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알 수 없죠. 지금 저희는. 왜냐면 시간을 거꾸로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물리학자들은 어쨌든 그게 꼭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네네. 그 질문이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는데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어보고 재미있어서 가끔 다른 사람들한테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굉장히 게으른 소년이 있어서 그 소년은 혼나지 않으면 공부를 하지 않는다가 그 소년에 대해서 참인 명제예요. 그러면은 그 명제의 대우 명제를 생각해 보면은 공부를 하면 혼난다가 될까요? 우리가 여기서 그렇죠. 네네.
그러면 그러게요. 실제로 대우명제는 공부를 하는 걸 보니 혼났구나 이렇게 돼야 네, 되겠죠? 보통 그렇게 돼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네, 네. 공부를 하는 걸 보니 혼난 것이 틀림없구나. 네.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시간적인 순서나 인과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대우명제를 갖다가 만드는 것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이런 연력학 제2법칙에서는 시간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에 깔고 있는 거고요. 네.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 닫힌 개에서. 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우명제로 그러니까 우선 참이명제는 시간이 흐르면 엔트로피는 증가한다를 갖다가 대우명제로 만든다고 엔트로피가 감소하면 시간이 거꾸로 흐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과관계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명제의 대우명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걸 보니 시간을 거꾸로 돌렸는가 보다가 네. 될 수는 있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기에서 그게 네네. 예.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일도 사실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일어나죠. 닫힌 개가 아니면은 일어납니다. 아니면? 네, 고립개가 아니면 그렇죠.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네. 그렇지만 실제로 앞에 명제가 참이면 뒤에 명제도 참이어야 되잖아요. 대우명제도 참이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처음이죠. 지금 한 게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걸 보니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가 보다. 그렇지. 흐르는 개로구나. 뭐 이렇게 되는 근데 거죠. 실제로 물이 얼음이 된다고 해서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고립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게 음. 투입이 되면은 음. 언제든지 엔트로피가 감소할 수가 아,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국소적으로 엔트로피 감소하는 시스템은 많아요. 우리 생명 시스템도 그렇죠.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과정이고 네. 지구에서 생명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도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엔트로피가 감소하고 있는 과정도 같이 포함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엔트로피가 부분적으로 감소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그곳에서 시간이 거꾸로 간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주류 과학에서도 엔트로피가 뒤집힌다고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가에 대한 시간의 화살 문제에서 엔트로피를 감소시키는 것이 시간의 화살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일단은 이 영화에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일은 이 영화가 얼마나 과학적으로 검증이 잘 돼 있고 꼼꼼하게 돼 있는지를 한번 좀 보고 싶어서 교수님을 모신 건데 일단 엔트로피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러면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설정이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게 뭐 저는 우선 안 믿고요. 네. 근데 뭐 나중에 더 그런 기술이 정말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영화에서도 뭐 꼭 그렇다고 얘기하진 않고 제일 마지막쯤인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물질이 있고 인벌전된 인벌전된 물질들이 있는데 네. 인벌전된 물질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의 전체적인 흐름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은 시간은 전체적으로 순행하고 있는데 인벌전된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뭐 재밌는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아. 과학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해볼 여지가 많이 있지만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어떤 물건에다가 무슨 마법을 거는 것처럼 인버전을 거는 이런 느낌에 좀 가까운 거.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여주는 게 이제 인버전된 총알을 갖다가 제일 먼저 보여주는데요. 네, 그렇죠. 그거 굉장히 그 인상적이고 예고편에서도 계속 나왔던 부분인데 네. 아 그러네요. 예. 예고편에도 있었죠. 거꾸로. 네. 근데 저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도대체 이게 이걸로 영화를 어떻게 찍나 했는데 어쨌든 그걸로 시나리오가 나왔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다 찍어내죠. 일단 보니까 네. 말이 되잖아요. 또 그 예, 안에서는 그렇죠. 그 예. 내부에서는 네.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그 영화적 허용이라고 보고 하면은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그 거꾸로 시간이 흐르는 느낌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 적이 없을 텐데 그것들을 직접 보는 재미 네. 그리고 시간 순행과 역행이 동시에 일어나는 특히 뭐 그 유명한 그 폭파 장면은 끝내주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찍었을까요? 그건 네. 뭐 CG겠죠, 뭐. 예. 그러니까 아래 터트리고 위에 터트리는 거는 직접 찍긴 찍었을 것 네, 같고 그래서 네. 합성을 하거나 네, 했겠죠. 합쳤을 것 같은 네, 네. 정말 재밌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네. 것들.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우아하게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정말 이 감독이 CG를 네. 정말 안 쓰기로 유명한 감독인데 예. 그때 그 인터스텔라 블랙홀도 그렇고 하나 쓸 때 이제 되게 맞아. 우아하게 확실하게 딱 예, 이렇게 쓰죠. 정말 써야 하는 곳에 쓰는 음. 미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영화는 어떤 인버전이라는 거를 시간 여행의 약간 대용품처럼 이렇게 사용을 그랬죠.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건이 인버전 될 수도 있고 사람이 인버전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조금 갈라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예를 들어 사람이 과거로 가는 거를 어쨌든 인버전 된다고 말하고 있죠. 네. 근데 사람이 인버전이 되려면 어떤 특수한 공간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포트. 네, 포트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네. 이 상황에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주의사항이 있잖아요. 네, 과거에 자기 자신을 만났을 때 서로 닿지 않도록 조심해라. 맞아요. 서로 만나면 소멸한다. 예, 예. 이거 비슷한 거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 그 백투더퓨처에도 이런 비슷한 룰이 있었던 것 같은데 원에서는 나를 만날 일이 없었는데 이제 그 2, 3로 가면 네네. 내가 있단 말이에요. 네. 예, 너 자신과 만나면 안 돼. 뭐 우주가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예. 네, 이건 사실 근데 좀 상식처럼 좀 돼 있긴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시간 여행을 할 때 예. 우리 뭐 할아버지나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하면 안 되고 네. 그런 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뭔가 설명을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맞아요. 그 여자 대원이 네, 한번 네. 얘기해 주잖아요. 무슨 얘기죠 그게 정확히? 그러니까 물리학에서의 그 쌍소멸을 네, 네. 갖다가 끌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동일한 두 물질과 반물질이 네, 네. 만났을 때는 쌍소멸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실제로 우리가 전자가 있고 그 전자의 반물질인 양전자가 있으면은 두 개가 만났을 때 갑자기 소멸하면서 그 감마선이 나옵니다. 네, 네. 그 에너지가 딱 정확하게 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를 갖다가 방출하면서 없어지거든요. 근데 인버전이라는 게 그러면 그 양전하를 만드는 과정 처럼 반물질을 만드는 거. 반물질을 만든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컨셉만 가져왔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컨셉을 가져오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물리학적인 이론에서 시간을 거꾸로 돌릴 때 모든 물리 이론이 다 컨시스턴트하게 맞으려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해 드렸던 것은 고전역학 범위에서 생각했을 때는 시간에 대해서 시메트리가 있으면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에너지 보존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방향을 바꿨을 때 정확하게 모든 보존량들이 만족하려면은 전하를 바꿔야 전하를 되고 바꿔야 또 페리티라고 하는 것을 바꿔야 돼요. 근데 그런 게 바뀐 것들을 생각하면은 이제 물질 반물질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차관에서 가져온 것 같고요. 근데 반물질이면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네. 것과 만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그 여기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동일한 나를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원자 단위에서 물질 반물질이 결합하거나 그러면은 당연히 쌍소멸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반물질이라고 또 얘기하면 인버전 된 세상에서 숨을 쉬는 건 가능한가? 그렇죠. 예. 거기서 영화에서 반물질 뭐 산소가 들어 네. 반산소 같은 게 그래서 좀 인버전 된 산소를 써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 버리죠. 영화에서 아, 일반적인 그렇죠. 산소는 쓸 수가 없어 이러면서 네, 네, 마스크를 네, 쓰고 그렇죠. 다니죠. 네, 예. 네, 그래서 네. 그 호흡을 만들긴 했는데 그럼 그 호흡의 결과인 인버전 된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감마선이 계속 나오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뱉어내는 순간 인버전된 아마존을 만들어서 광합성을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이제 막 유치해지잖아요. 그러네요. 그래갖고 네네. 좀 영화적인 허용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컨셉은 빌려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게 참 되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철저하게 뭔가 어떤 컨셉을 끌고 가는 게 영화를 되게 과학적으로 보이게는 하는데 네. 사실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같은 뭐 원소끼리 만났을 때, 그러니까 같은 원자끼리 만났을 때 소멸을 한다고 쳐도 어차피 우리 그런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하고 뭐 2달 전에 나하고 내 몸을 이루고 있는 뭐 원자 하나도 똑같은 게 없는데, 계속 우리는 순환하는 네, 다 바뀌고 다 달라졌을 텐데 그게 만난다고 해서 이게 꼭 정확하게 같은 원자로 소멸된다는 보장도 당연히 그렇죠. 없고. 네. 혹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2달 전에 흘린 땀방울이 비가 돼서 떨어지는데 그거랑 나랑 만나면은 소멸되는 약간 이런 좀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보면서. 맞아요. 네, 그런 문제가 있었죠. 사실 그 영화 끝까지 타이틀 올라가는 거 보면서 기다리면 그 과학 자문의
킵손 이름이 음.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노벨상 수상자가 이제 나름대로 절친이 되어 이런 과학 자문을 해주는 영화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맨 끝에 이제 킵손 이름 맞아요. 올라오는 거를 보면서 아, 이 영화는 맞겠고 내가 뭔가 이해를 못하는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었죠. 아마도 그런 어떤 과학적인 요소들을 갖다가 조언은 해줬을 거고요. 네, 네. 이게 뭐 정확하게 영화에서 과학적으로 이게 안 맞고 저게 안 맞고 그걸 해주는 역할은 안 했을 거라고 아, 생각해요.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다 정확하게 음. 맞추려고 하면은 그럼 정말 과학 이론을 만들지 이걸 영화를 그쵸. 만들지 않았겠죠. 근데 또 사실 저희 좀 되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 있잖아요. 네네. 질량 보존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내가 과거로 갔을 때 예. 동일 인물이 그 공간에, 그 예. 시간에, 그 우주에 두 음흠. 명 있으면은 질량에서 에너지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네. 이거 어떡할 거냐 이런 질문 예.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그거 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네. 재밌는 포인트인데 음. 그런 무슨 보존의 법칙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미 시간 순행 방향을 가정하고 네네. 시간의 흐름 안에서 어떤 양이 그대로 있는다가 보존 법칙이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시간 순행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 역행이 함께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네. 만약에 어떤 입자가 혹은 어떤 인물이 인벌전돼 갖고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을 생각을 하면은 네. 이 인물은 그 다음 시간부터는 존재하지 않게 되죠. 존재하지 않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죠. 그것을 만약 타임라인을 거꾸로 생각하면은 인벌전 돼서 이렇게 돌아갔던 사람이 사실은 인벌전 된 사람도 오고 인벌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와서 만나서 쌍소멸돼서 에너지가 이쪽으로 갔을 그렇군요. 거예요. 네네. 그쵸? 아, 엄청나게 그렇다. 네, 전체적으로는 시간의 흐름에 있어서 네. 그 사람이 없어진 만큼의 에너지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아. 시스템의 에너지는 보존이 될 텐데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나와 물질인 나와 반물질인 나가 있는데 걔가 그 기계 안으로 들어가면서 만난 다음에 그러니까 나는 내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다시 시간을 뒤로 가는 거니까. 건데 예.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없어진 거죠 세상에서. 이제 타임라인에서 없어진 거예요.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아 이거 되게 재밌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게 시간을 역행해가지고 간 사람이 또 다른 기계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시간을 되돌려 나오면 네. 거기서 똑같은 어떤 그 시간의 방향의 끝?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그 기계 안에서 사실은 에너지가 발산된다는.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이제 있을 텐데 네. 그 에너지를 또 이제 잘 모아서 다른 거 인벌전 하는데 쓰는지 발전소구나. 아니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인버전을 한번 할 때마다 사람이 너무 많이. 예,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과거에서 온 사람이 실은 인벌전 될 때는 복사기잖아. 실은 사람을 복사하는 기계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 프린트라는 거는. 저도 복사기라고 생각했는데 네. 박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복사기가 아니라 나를 소멸시켜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발전기였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스타트랙 같은 데서도 주로 가끔 나오는 얘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에 있다가 저쪽 공간으로 공간 이동을 할 때조차 네. 여기에서 말하자면 그냥 그러니까 정보를 보내서 거기 현지에 그렇죠. 있는 물질을 뭉쳐서 제조합하죠. 나를 만든다는 거는 그 여기서 나를 죽이고 저쪽에서 새로 만들고 그냥 그치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연속성만 유지되는 나를 그냥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네. 이것도 사실은 결국은 그냥 마찬가지네요. 복사를 하고 쓰고 난 다음에 그걸 태워가지고 에너지로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그냥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아, 그러니까 그렇죠. 재조합할 너무 때 많아지면 안 에너지가 되니까. 엄청 필요하겠죠. 근데 또 생각해보세요. 반물질로 가다가 또 그 기계로 들어가지고 다시 이제 내가 다시 원래 시간대로 간다고 생각해보면 맞아요. 나에게는 시간이 거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반물질인 나와 물질인 내가 만나가지고 네. 또 반대편 시간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가는 나갈 거 거죠.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되면 연구기관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만들었다 부쉈다 만들었다 부쉈다 네, 이러면서 네. 훌륭합니다. 근데 네. 그게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네. 과학적인 근거가 어느 정도 있긴 해요. 사실은 특히 이제 포트에서 세 명의 주인공이 있잖아요. 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한 번씩
주인공이 인버전을 할 때마다 주인공은 무한히 많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네. 아 그렇죠. 같은 그게- 시간대에 예, 무한한 주인공이 생길 수 있죠. 동일한 인물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그 존 휠러라는 분이 원 일렉트론 유니버스라고 해서 한 전자 세상을 갖다가 이론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게 이 세상에 있는 전자들을 보면은 전자들은 모두 다 같아요. 네. 왜 이 세상에 있는 전자들이 모두 다 같을까? 를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곰곰이 생각, 전자라고 하는 것은 다 같아요. 다 지금 주인공처럼 다 똑같아요. 그러게요. 왜 그럴까를 갖다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제 노벨상 받은 파이만한테 어느 날 전화를 해서 자기가 일렉트론이 다 같은 이유를 이제 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전자가 하나가 있는데 감마선을 맞으면은 쌍생성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쌍생성한 것처럼 전자가 만들어지고 포지트론이 만들어지고 또 이쪽에서 전자가 만들어지고 포지트론이 만들어지고 하는 식으로 계속 하나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의 과정에서. 그래서 계속 만들어지고 하면서 뭐 감마선 나오면 그걸로 또 다시 전자 만들고 하면 되니까는 계속 하나의 전자가 계속 복사되는 것처럼 그런 컨셉을 갖다가 설명을 해준 적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파인만의 그 노벨상을 받았던 그러니까 우리가 뭐 타임 인테그레이션이라고 네. 하는 모든 자연 현상에서의 어떤 법칙이 일어나는 방향은 그 액션이라고 하는 양을 우리가 최소로 하는 쪽으로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소위 이제 빛에서 작용할 때는 최소 시간 원리라고 하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어떤 물리 법칙이 일어나는 방향이라고 하는 경로라고 하는 건 딱 정해져 있어요. 방향은 정해져 있지만, 근데 그 패스 안에서 전자들이 이렇게 생성되고 소멸되고 하는 과정이 계속하면은 계속 이제 전자들이 만들어지고 양전자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럼 그 양전자들은 다 어디 갔길래 이 세상에 전자가 이렇게 많냐라고 하는 걸 또 설명을 하죠. 그 양전자들이 다 양성자 안에 숨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런 이론의 배경을 당연히 그 설명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인공이 여러 명 복사되는 문제도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보여줬을 건데 주인공이 3명 나오는 장면은 정말 놀랍죠. 그 중에 한 명은 또 한 번 빨려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게요. 네. 아 그렇구나. 되게 재밌네요. 아 그렇구나. 아 그걸 그렇게 생각하니까 왠지 과학적인 영화 같은데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노벨상 수상자가 자문했어요. 자문했는데. 그러네. 예. 그 또 이제 그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과거가 바뀌면 미래가 바뀌나 그 포인트가 그렇죠.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트롤리 딜레마 자체를 가지고 만든 되게 많은 조크들이 있는데 제가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 이쪽에 그러니까 두 갈래가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이제 그 셔터를 움직일 수 있고 이쪽에는 우리 할아버지가 있고 이쪽에는 사람들이 만약에 10명이 있으면 만약에 내가 우리 할아버지를 죽이기로 하고 만약에 트롤리 그 레버를 당기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상상을 하면 재밌죠. 그럼 할아버지가 죽으면은 나는 없어지는데 그럼 누가 레버를 당기지 약간 이런 상황이 되는. 맞아요. 근데 그 저는 이제 항상 궁금했던 건데 그 물리학 교수님이 계시니까 물어보게 되네요. 네. 그 백투더퓨처처럼 네.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갑자기 과거로 떨어져가지고 연애를 안 하게 돼가지고 네. 내 존재 자체가 소멸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건 상관이 없다고 보세요? 뭐 이게 다중 세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뭐 이런 그런 영화도 있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뭐 현실 물리학자로서는 네. 그러니까 인과율에 위배되는 것은 그냥 아예 믿지를 않겠죠. 아 네. 그러니까 그거는 우선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요. 네. 근데 굳이 이제 상상을 해보자고 하면은 이제 그걸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래서 뭐 할아버지 역설 뭐 그런 것도 네.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라고 영어에서 표현한 것처럼 어떤 작은 변화들은 있겠지만 큰 줄기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어떤 일이라는 게 일어나는 과정이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패스를 그려보면은
가장 액션을 최소로 하는 패스가 정해져 있어요. 고전 역학에서는. 네네. 근데 양자 역학에서는 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파동이라서 여러 가지 패스를 동시에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패스를 갖다가 다 적분했을 때의 결과가 미래에 일어나는데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과거에서 내가 조금씩 만약 변화를 시켰다. 사실은 우리 사람이라고 지금 영화에서 그린 것들도 다 작은 주변에 섭동들을 주고 있긴 한데 그 전체적인 타임 인테그레이션을 했을 때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상상을 하면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굳이 과거를 바꾸더라도 전체적으로 큰 맥락의 틀은 바뀌지 않는데 물론 작은 변화들은 있을 거다. 근데 그것들이 다 적분된 미래는 큰 틀에서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영화를 보면서 해석을 했어요. 네, 그렇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엔트로피라는 게 결국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일어날 것 같은 일이 그러니까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일이 일어나는 방향으로 말하자면 시간이 흘러간다는 거잖아요. 네. 엔트로피의 정의 자체가 경우의 수에다가 로그를 취한 걸로 네, 정의를 네. 다시 해요. 네, 경우의 로그를.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확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 올 확률 10%여도 비가 올 수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게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랑 똑같은 뜻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가 뭐 큰 수의 법칙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게 충분히 네. 커지면 이제 굉장히 큰 시스템으로 가면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런 극단적인 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무한히 작아져요. 그래서 일어나지 네네.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 외할머니가 아기를 11명 낳았는데 딸만 8명을 낳았는데 충분히 크지가 않군요. 그거는. 11명 중에서 8명이면은 뭐 평균이면은 5을 낳아야 되는데 3명 정도 더 낳으신 거니까 뭐 큰 문제 없으지 않을까요? 네, 아무튼 그런. 네. 대단하시네요, 근데. 왜 새삼스럽게 칭찬을 하시죠? 이게 칭찬인가요? 아니 모르겠어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테넷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네. 그러니까 조상을 없애는 그러니까 자기의 조상을 없애는 게 기후 위기 문제 때문에 없앤다고 하는데 실제로 기후는 바뀌지만 이 사람 후손은 그대로인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가능할 거라고 지금 뭐 좀 그리는 것처럼 돼 있는데요. 그렇죠. 그건 뭐 사토르가 주장한 거니까 그렇죠. 맞는지 어떤지는 모르겠고 이분이 또 물리학을 잘 못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전체적인 타임라인에서 만약에 이 세상에 하나의 시간만 존재한다고 하면은 좀 신기한 게 사토르는 초반에 죽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러네요. 영화 결말을 보면. 네네네. 근데 중간에 또 계속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토르도 여러 번 인벌전을 해서 이렇게 그 예고 없이 이렇게 스포일러를 확 해주시면 이건 어차피 거대한 스포일러니까 네네. 상관없어요. 네네. 네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우주는 또 아니라고 보는 거겠죠. 여러 우주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또 그런 것들이 다 종합돼도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라고 하는 큰 맥락은 있어요. 또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어떤 생긴 상처가 그 주인공의 피를 흘리게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그렇죠. 인벌전돼서 맞아요. 이렇게 돌아갈 때 네. 점점 팔이 아프다가 아, 피가 뚝뚝 흐르는데 그렇죠. 그건 알고 보면은 포트에서 네, 그 네. 회전문 근처에서 싸우다가 한번 뭐에 찔리잖아요. 그 자기 주인공이 사실 주인공 팔을 찌른 건데 네네. 찔렀었던 상처가 다시 이제 회복이 되면서 이렇게 막 하다가 거꾸로 이제 상처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거를 분명히 바꾼 것은 또 이제 영향을 준 거잖아요. 그 영화에 보면은 인버전된 총알에 맞으면 네. 뭔가 더 안 좋다.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인버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그 입은 그 상처는 인버전된 상태에서 그 상처인 거죠. 일반 시간 순서를 따르고 있는 그 날카로운 것에 당한 상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상처의 순서가 거꾸로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근데 또 그건 또 아닌데? 아니죠. 그러니까 주인공은 인버전- 계속 네네. 과거로 이제 가고 있는 중이니까 상처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게 아물었다가? 아물었을 텐데 네. 거꾸로 이제 커지는 셈이죠. 근데 인버전된 무기가 더 위험한 거는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렇다고 나오죠? 그 영화? 설명이 총알이 있어요? 어디서 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박혀 있던 총알이 날아와서 날 찌르잖아요. 뭐.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인벌전된 뭐 양쪽에서 그러니까 양동 작전처럼 시간의 순행과 역행이 서로 공격을 하면은 네. 더 유리한 것처럼 기술되긴 하는데 정신없긴 한데. 네, 거기서 뭐 적들이 시간의 역행과 순행 양쪽에서 또 공격을 해오니까 방어하는 측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선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시간의 순행과 역행이 있어서 좋은 점은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아는 애가 다시 그렇죠. 되돌아가서 막 이렇게 타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네, 그걸 갖다가 회수해 오잖아요. 네, 네, 그리고 네. 그런 거 보면은 정말 편하구나. 되게 좋을 것 네. 같던데. 네. 아, 이 상황에서 이게 없어 곤란하구나 이러면서 딱 갖다 준비해놓고 이런 건 되게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우산을 놓고 왔네. 주인공이 죽을 것 같아. 내가 막아야지. 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좀 뭐랄까 어쨌든 좀 그러니까 사실 영화를 볼 때는 그냥 되게 즐겁게 볼 수 있긴 하죠. 맞아요. 그리고 영화가 주는 뭐랄까 그 부분에서 와 저건 진짜 끝내준다 약간 이런 장면들이 네. 계속 있고 맞아요. 그런데 나와서 이제 이 방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영화를 다시 되씹으려고 하면 되게 이제 머리가 막 혼란스럽게 시작하더라고요. 네.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죠. 그러니까 영화적 허용이라고 보고서 보면은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각적으로 즐길 거리가 많고. 그렇죠. 사실 이런 그 SF 영화 아니 이건 말도 안 되잖아라고 하면 못 볼 아유, 영화 그건 얼마나 안 되죠. 많습니까? 예. 그러니까 SF 비평을 네. 정말 모든 SF를 다 하드 SF로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네, 뭐 그렇죠. 요 정도에서 내가 그럼 네. 이렇게 된다면 어떨까를 상상해 보는 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그 인버전된 상태에서 폭발하면 냉각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네. 주변은 냉각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의 역과정을 생각해 보면 좋은데요. 근데 실제로 폭발할 땐 냉각에서 시작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을 받는다는 것을 거꾸로 생각하면은 열을 빼앗긴다가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흡열 반응, 발열 반응. 일종의. 예. 그러니까는 좀 간단한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공을 굴려서 네. 얘가 마찰 때문에 스르르륵 멈췄어요. 예. 근데 이 물체가 인벌전된 물체예요. 그럼 얘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스르륵 점점 빨라져서 나한테 딱 오겠죠. 네.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냐? 마찰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하고의 주변의 표면 마찰에 열을 제공하고서 간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것의 시간 역행은 아. 표면의 열들이 공이 마침 지나갈 때 한 번씩 밀어줘 갖고 공이 점점 빨리 가서 딱 받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냉각 폭발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폭발은 뭔가 화학 물질이 터져서 이제 열과 에너지가 네. 밖으로 방출되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 열을 받으면 뜨겁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역과정을 생각을 하면은 그 폭발의 역과정은 열들이 마침 모든 에너지가 그 한쪽으로 모여서 화학적으로 다시 재결합을 해서 딱 돼야지만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과정에서 열이나 에너지는 빠져나가게 되는데 필요한 열. 그러면 이제 냉각이라고 본다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버전을 위해 필요한 열을 어딘가에서는 가져가야 된다는. 가져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가져가서 폭약이라는 화학 물질 형태로 묶어놔야지만 그게 다시 인벌전이 제대로 된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너무 좀 재밌는 게 네. 총알 오페라 하우스에서 이제 주인공을 구한 닐의 인벌전된 네, 총알 나오잖아요. 그 장면이 아마 첫 번째 이제 인벌전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보면은 시멘트 가루가 쓱 올라가서 착 아 그렇죠. 네, 맞으면서 총알을 빼내고, 그러니까 시멘트 가루가 마침 가서 정확한 운동량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총알이 빠져서 튀어나오고 뒤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분명히 인벌전된 총알을 쐈는데 시멘트 가루가 인벌전 된 거잖아요. 그렇죠. 시멘트 가루가 인벌전 안 되면 얘는 거꾸로 갈 수가 없는데 그렇죠. 거꾸로 갔어요. 그럼 이제 이걸 설명하려면은 인벌전된 어떤 물체에 맞거나 노출될 때는 인벌전이 일어날 수 있는 무엇인가로 바뀐다까지 이론을 확대해야 되는지. 근데 그거는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멘트 가루처럼 쓰일 때가 있고 맞아요. 어쩔 때는 주변하고 아무 인터랙션 없이 없는 그냥, 것처럼 다루기도 하죠. 맞아요. 네, 네. 그때 뭐 처음에 그 연습할 때 같을 때는 예.
그냥 아무 그런 뭐지 역학이 없이 그냥 손으로 와서 딱 잡히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네, 그거는 우리가 자윤학하기 때문에 뭔가 이미 가역 반응이라서 거꾸로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장면이에요. 그런가요? 네. 그거는 에너지가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에 가역 반응이라서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비가역 반응들은 다 이상해져요.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그 유리에 총 쏘는 장면도 그렇죠. 총알이 이렇게 와가지고 총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총이나 총알이나 다 그럴 수 인버전된 있는데.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겠는데 네. 유리가 왜? 붙는 재결합되죠. 예, 유리가 왜 그런 다시 장면들이 붙냐? 있어요. 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어. 그런데 그래 뭐 그런 인벌전 될 수 있다고 치자라고 네. 하고 이제 갈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재밌는 장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상을 하냐면은 인벌전된 상대방하고 이야기할 때는 말소리가 거꾸로 들리기 때문에 네, 못 네.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네. 이 나라 뭐 어느 나라 말이야 막 이랬었는데 네, 알고 네. 봤더니 자기 자신이 뭐 거꾸로. 무전을 치는 건데 네. 거꾸로 맞아요. 돼서 못 알아들었던 뭐 이런 뭐, 거 있잖아요. 뭐 에스토니아어라면서 근데 뭐 실제로 그러면 말하자면 공기의 그 진행 방향이 바뀌는 거 맞아요. 그게 이제 오류인데 우리가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음파가 와서 귀를 때려서 흔들어주기 때문에 네. 듣는 거지. 청각기관은 인벌전 해버리면 발성기관이 되고요. 그러네요. 발성기관은 인벌전 하면은 청각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공기가 거꾸로 와서 내 혀를 떨어서 내가 뭔가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성이나 청각이라고 하는 것도 엄밀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공기에서 음파가 흔들려서 귀 고막이 흔들리는 건데 그것을 거꾸로 되는 과정을 생각하면은 내 귀 고막을 흔들어서 말을 해야 되는 거군요. 소리를 내야 되는 거군요. 맞아요. 갑자기 그분 뇌까지 가면은 운동 중추하고 감각 중추가 서로 역할을 바꾸는 건데 맞아요. 뇌를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시각에 적용하면 되게 쇼킹해요. 시각은 광자를 받아서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네. 눈에서 빛이 나와요. 그래야 되는구나. 근데 그 완벽한 인버전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네, 거군요. 그러면 너무 어려워져요. 네, 그러니까. 예. 맞아. 그리고 태양은 인벌전 안 됐던데요. 그렇죠. 그렇구나. 그렇죠, 맞아요. 뭐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보의 입장에서는 전혀 인벌전이 안 되고 정보는 다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진행한다는 것.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죠. 킵스온이 원래 정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블랙홀에 들어갈 때도. 그렇구나. 그렇구나. 굉장히 재밌네요. 그럴 생각도 됐다. 진짜. 이거를 알고 영화를 다시 봐야 되겠다라는. 네. 근데 이렇게 따지지 말자. 이런 이러면 거 보지 말자. 재미가 이런 거 없다. 이런 거 네. 따지지 말자. 근데 사실 이 영화는 극장에서 한 번 더 보고 싶긴 한데 극장에서 보지 말고 집에서 이렇게 좀 멈춰가면서 보고 싶다는 DVD로. 느낌이 좀 있어요. 네. 넷플릭스로 볼 수 있을까요? 아까 이용 기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전쟁 장면에서 네. 그 왜 순방향으로 가는 군대랑 역방향으로 가는 군대가 있는데 그 역방향 군대가 실제로 거꾸로 뛰는 장면이 나온다고. 그게 실제로 정말 자세히 보시면 돼요. 풀샷에서 보면은 정방향 군대가 뛰고 있을 때 역방향 군대가 뒤로 뛰고 있는 모습을 찍은 그 약간 그 느낌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걸 잘 보시면 그 뛰는 게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 영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네. 뭐 어떤 뭐 이렇게 결투 장면 같은 네. 거나 이런 거가 뭔가 모르게 조금 이상한 장면들이 있어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도 이분이 자신의 직업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직업에 대한 어떤 은유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 화면을 거꾸로 돌리고 뭐 올바르게 네, 돌리고 네, 하면서 네.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그 모든 시간을 갖다가 그 주인공의 시점에서 바로 가는 방향으로 계속 보여줘요. 그러니까 바로 가는 방향이 순방향이라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 순방향으로 갈 때는 순방향으로 보여주다가 주인공이 인벌전에서 역방향으로 갈 때는 역방향 된 주인공의 관점에서 계속 보여줘요. 그렇죠. 주인공의 시선 방향으로 계속 우리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네네. 그 전투 장면을 두 번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진짜. 네. 여기서 백도로 했던 게 이렇게 했던 거구나. 그러니까. 네네. 그게 되게 좋았죠. 인벌전된 세상에서 주인공이 차를 처음 운전할 때. 네. 그러니까 그거 어려워서 어떻게 하죠? 네. 그러니까 인벌전된 세상에 나가서 주인공이 차를 처음으로 운전할 때. 네. 그거 생각해보면 가속 페달을 밟아야 될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까? 그러니까 차는 내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은 안 되잖아요. 시간에 대해서 이미 인버전돼 있는 차이가. 사실은 주인공이 인버전 했지만 네. 주인공의 관점에서는 모든 세상이 다 인버전 된 것처럼 보이니까요. 네네. 거기 자동차가 있는데 처음에 보면 운전을 삐뚤빼뚤 잘 못해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좀 능숙하게 하게 되는데 인버전 된 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뭘 밟았을까? 그러니까 브레이크 밟아야지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근데 브레이크는 거꾸로 시간 돌려도 브레이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차에 마찰, 시멘트랑 마찰을 만들어 주는 거고, 마찰이 만들어질 때 그 시멘트의 열들이 차를 열심히 밀고, 자동차는 주변에서 오염 물질들을 가져다가 연료를 만들어서 탱크를 채워요. 채워넣고 있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 맨 처음에 그 인버전이라는 걸 설명해 주실 때 그 과학자 선생님께서 그때 그 인스팅트라는 말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 인스팅트로 이제 현실에서 순행하고 있는 시간에 순행하고 있는 나와 네. 인버전된 어떤 사물이나 사람들과의 맞아요. 그 상호작용을 할 때 인스팅트를 따라가라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직관적으로 이렇게 될 네. 거라고 네가 생각해야지 그쵸. 되는 거지. 네. 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뭐 그럼 본능에 따라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아닐까요? 되게 편리한 설정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근데 거기에서 마치 네. 자유의지가 전혀 없는 것처럼 그리다가도 네. 그런 데서 내가 주인공이 총알을 잡으려고 과거에 내가 떨어뜨렸다는 생각을 하면서 해야지만 잡히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자유의지가 과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식으로 또 그려지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렵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도 어느 때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느 때는 정말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굉장히 상상력을 자극하는 좋은 설정이었던 사실 이제 그 영화 전반의 어떤 주제의식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네네네. 모든 게 사실 정해져 있고 알고 네. 보니까 흐흐흐가 그래 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일어날 일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약간 그 영화 뭐죠? 그 외계인 나와가지고 컨택트, 예, 어라이벌, 네, 어라이벌. 예. 그 영화에서도 일어날 일을 일어나게 하는 어떤 맞아요. 일에 대한 네. 그 영화 생각이 좀 나긴 나더라고요. 맞아요. 정확하게 사실은 같은 네. 설정인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미래에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고 하면 전혀 무기력하게 느껴지지만 네. 그 안에서 계속 네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 미래가 사실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네. 하는 메시지도 계속 주고 있고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고 순환되면서 미래에 그려졌던 가장 그럴듯한 확률로 일어나는 미래로 점점 수렴해가는 느낌?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갖다가 작성해서 짜면은 그 프로그램이 점점 계속 순환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순환 계속 이터레이션 하면서 점점 답에 접근해가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전산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해가는 문제들이 있는데 마치 그 문제를 푸는 것처럼 인생이나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패스들이 있는데 그 패스들이 다 누적돼서 만들어진 게 사실은 미래다라고 생각이 하는 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럼 그거는 카오스 이론하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카오스 이론하고 그러니까 카오스 이론에서는 사실은 그냥 굉장히 동력학을 우리가 이그젝트하게 디파인 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굉장히 작은 차이가 비선형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증폭해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수적으로 증폭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상식적으로 카오스 이론하고 이런 어떤 그 엔트로피의 확률, 그러니까 가장 그럴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얘기하고 마치 대치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면이 있잖아요. 왜요? 전혀 대치되진 않는데. 왜냐하면 맞아요. 전혀 대시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 카오스는 되게 작은 변화가 일으키는 큰 결과에 대한 얘기이고 네. 이거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런 어떤 그러니까 작은 변화들이 어떻게 일어나든지 간에 일어날 일이 일어나게 하는 시스템에 대한 얘기니까 네네. 이게 마치 그렇게 우리 느껴진다는 전체에서도 거죠. 네네. 약간 변화를 줬는데 전혀 다른 네네네.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네네. 왜 그렇지 않느냐. 그런 표현에서는 사실 많겠네요. 그런 느낌이 예.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테넷에 대해서 드는 과학적인 여러 가지 의문들에 대해서 네. 얘기를 꽤 오랫동안 해봤는데 그래도 사실 의문들이 완전히 풀렸다는 느낌은 안 들지만 저는 근데 네.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나서 이걸 그러니까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네. 또 이제 교수님하고 같이 얘기를 네, 해야 네. 되는데 이걸 과학적인 얘기를 할 게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네. 또 얘기를 하니까 또 뭐가 많네요. 그러게요. 예, 킵손이 그냥
그 설렁탕으로 넣고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아유 뭐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밥이나 몇 개 얻어 먹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네, 진짜 네. 뭔가 좀 진지한 그러니까, 이야기를 네. 했다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가지 좀 궁금했던 게 네. 미래에서 과거로 정보는 어떻게 보는 걸까요? 미래에서 과거로 미래에서 과거로 네. 그때 뭐 우연에 의해서 무슨 그 그장 장소를 찾아 그 이제 그 사토르가 그 무슨 핵폭발 일어났던 핵폭발 곳에서 일어났던 네. 곳에서 무슨 잔해를 찾게 찾다가 만들었었잖아요. 찾다가 음. 갑자기 박스를 열어봤더니 자신에게 온 편지가 이름도 써 있고 있었잖아요. 과거로 뭔가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이 정보를 써서 종이를 인버전해서 놔두면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 지금 식이었죠. 그 타임캡슐에 잘 고이 네, 모셔놔서 네. 그러니까 쌍소멸도 안 되고 네. 인벌전돼서 지워지지도 네, 않고 네, 네. 이게 잘 놔뒀던 건데 과거에서 미래로 정보를 계속 보내고 통신을 하는 걸로 설정하는데 어떤 통신 기술을 썼을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캣이 위험을 느끼는 상황에서 문자면 전화 통화해서 어디 언제 누구 이렇게 하고 딱 끊잖아요. 네, 네. 그랬더니 주인공이 진짜 와서 딱 살려주잖아요. 그거 어떻게 통신했을까? 그럼 그러게요. 01 뭐 SK 이런 데서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그 12 몽키즈에 나오잖아요. 네. 12 몽키즈 보셨나요? 영화는 봤는데 그건 정확히 생각 안 나요. 거기 보면 무슨 청소회사 같은 그 자동 응답기에 네네. 남기면은 그게 미래에 발굴돼 가지고 아 그렇겠네요. 그걸로 그러니까 과거로 파견한 그 전사들이 네네. 그걸 전달해 줘. 예, 근데 무슨 어디 자동응답기에다 남기면 그게 발굴이 된 거예요, 미래에.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녹음돼 있는 걸 들으면서 그런 식이군요. 예, 자동답기 전화번호를 주고 갔던 거예요. 네, 뭐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12 몽키즈에서. 그럴 수 네. 있죠. 12 몽키즈도 참 좋아하는 영화였는데. 저는 그거 보고 나서 네. 이게 테넷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살아남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캣이 끝에 살아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캣이 그 나머지 한 명으로서 혹시 거기에 같이 나중에 조인하게 되나 그런 생각은 좀 해봤었어요. 마치 2부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들긴 네. 하죠. 네. 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부가 있을 거라는 느낌보다는 네. 이 감독님께서 그 이미지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그 몰라. 내가 사랑하는 이세와 함께 있는 이미지 있잖아요. 인셉션에서도 그 가족. 가족이랑. 그 네.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맞아요. 거고 사실 인터스텔라도 그 문제의식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그 테넷의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 어떤 가족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아주 일관된 어떤 그거. 그러니까 그 메멘토도 사실 내 아내와 내 아이에 관한 그렇죠. 아이는 없었구나. 내 아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어떤 그 작중에 계속 나타나는 그 일관된 네. 가족에 대한 그런 거라고 저는 봤어요. 거기까지만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확실히 이런 시간 여행이 그 은빛 자동차를 타고 네, 그렇죠. 바나나를 넣어서 빠르게 질주하는 것보다는 훨씬 뭔가 네, 과학적으로 그럴 느껴지고 듯한. 저는 그 일반적인 시간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 그 기계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사실은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쌍소멸해서 없어지는 거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충격적이면서도 말이 되는데 이런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너무나 많은 주인공이 그래서 주인공이 이름을 따로 정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너무나 많이 살아였다가 죽어버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았던 네. 그런 주인공이 실제로 많은 죽음을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볼 수 있었다 이런 얘기와 함께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이신 아버지께서 자식까지 배우 만들어놨는데 영화에서 이름 하나 없는 배역으로 네, 주인공 역을 네. 맡아서 열연을 해주셨죠.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테넷에 대한 저희 2부작 네. 대장정을 프리뷰와 리뷰입니다, 사실. 네,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또 궁금하신 영화가 있을 때 저희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